안녕하십니까, 이재만 목사입니다. 2023년에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참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130 가정의 해외 선교사 가정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준 것입니다. 13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컸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 에비슨 덕분에 오늘날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생긴 것에 감사해서 그 130년을 기념하여서 130가정의 해외 선교사들의 건강을 돕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130년 전 한 사람 외국 선교사 에비슨이 우리나라 한국에 왔기에 만들어진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인데, 그 병원이 이제는 반대로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을 돕겠다는 보온을 나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에비슨이 누구인지, 그리고 에비슨과 세브란스 병원은 어떤 인연인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에비슨은 영국 출생으로 가난했던 에비슨의 부모들이 살 곳을 찾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비슨은 캐나다에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그 가정의 식구들을 돕고자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공장에서 노동일도 할 만큼 아주 책임감 있고 가정을 도울 줄 아는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비슨은 어렵게 공부를 해서 마침내 토론토에서 약학과를 졸업을 하고 교수로 활동하다가 그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후에 다시 공부에 전념해서 마침내 그 유명한 토론토 의대에 편입하여서 의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토론토 의대의 교수가 되었고 또 토론토의 시장의 주치의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여유를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향후 5년간 의대 교수의 재임용 통보를 받은 정말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황금빛 인생이 당시 32살의 에비슨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에비슨은 감리교 신앙에서 자랐는데요. 대학 YMCA와 선교 모임에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가 일하는 토론토 대학에서 언더우드에게 선교 특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연한 선교 모임에서 만났던 언더우드의 조선 선교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으면 하여서 이 에비슨이 언더우드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토론토 대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조선에 지금 의사가 필요함을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조선의 선교 이야기를 처음으로 에비슨은 들었는데요. 가장 먼저 에비슨은 자기 자신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언더우드에게 주저없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며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비슨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이나 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년간 향후 교수 재임용을 허락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비슨은 처음으로 전해 들은 미지의 땅 조선에 가야 한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에비슨이 우리나라에 가는 데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에비슨은 평생 감리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시 캐나다의 감리교회는 아직 조선의 선교를 하지 않는 때여서 감리교회에서는 조선 의료 선교사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비슨은 조선 선교를 가기 위해서 장로교로 교단을 옮겨서 모든 행정 정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장거리 여행을 앞두고 그만 아이들이
모두 성홍열과 중이염에 걸려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내는 넷째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걱정으로 에비슨에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먼 조선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에비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를 출발해서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기 전까지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좋아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계속 갑시다. 만일에 아이들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배를 못 타면 조선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알겠습니다. 자녀의 건강 문제, 아내의 해산 과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이 에비슨의 믿음은 장차 우리나라에 엄청난 축복된 미래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에비슨의 가족들이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도착할 즈음에 신기하게도 아이들의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살의 에비슨은 온 가족이 캐나다를 떠나서 6주 이상이 걸리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본 땅에 도착을 하였고 다시 일본에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1893년 6월에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1893년 4월에 부산에 도착한 에비슨은 그해 11월부터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의 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중원은 민비의 사촌인 민혁익을 살려낸 알렌의 공로로 인해서 고종이 서양 의술을 신뢰하게 되었고요. 알렌이 고종에게 병원을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1885년에 세워진 왕립근대병원이었습니다. 그 알렌의 뒤를 이어서 2년 뒤에는 헤론 선교사가 2대 원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4년 뒤인 1891년에는 찰스 빈턴이 3대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중원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선 정부와 여러 가지 병원 운영으로 인해서 또 운영비 관계로 인해서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 원장이었던 찰스 빈턴은 결국 2년 만인 1893년에 제중원을 사임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비슨이 올 당시에 이 제중원은 존폐의 위기를 맞이한 상태였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1893년 에비슨이 제중원의 4대 원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에비슨은 이 열악한 제중원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제중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마침 그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고종이 이 제중원을 전적으로 민간 운영으로 에비슨에게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제중원을 맡은 에비슨은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해요. 첫째는 약값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진찰을 거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통역이 필요 없도록 조선말을 먼저 배운다. 환자의 아픈 것을 알려면 그 환자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빨리 조선말을 배워서 자기가 직접 우리나라 말을 알아듣겠다고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을 청결히 하면서 최대한 가능한 많은 환자들을 돌본다. 그리고 네 번째가 비가 와도 진료를 계속한다. 당시에는 비가 오면 땅이 지러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서로 귀찮고 어려워서 진료를 하지 않았었는데 에비슨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중원에서 진찰을 받게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